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오전 8시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사고 유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같이 배상을 해야 된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국가 배상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죠. 국가가 잘못한 부분은 주로 맨 처음 도착한 해경 1, 2, 3 경비정 정장 김경일 정장인데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다.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지만은 이 인터넷상에서는 댓글을 통해서 이 재판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을 하느냐, 다른 교통사고와의 균형이 맞느냐, 이게 등등. 무엇보다도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이 해경 구조가 실패한 것이냐, 해경 구조가 실패한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해경 구조가 실패했다는 판단은 이미 내려졌어요. 누가 내렸느냐 하면은 김경일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3년형이니까 지금쯤 아마 곧 머지않아 출감할 것 같은데, 구조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구조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역시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기울어져 가는데 왜 갇혀 있는 사람 300명 이상 되는 사람한테 나오라는 지시를 유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퇴선 유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장과 선원이 해야죠. 선장과 선원들이 그 내부 통로를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왜 해경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30여 분 뒤에 도착한 해경이, 더구나 지금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조하기도 바쁜데 그 기울어져 가는 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깥에서 온 해경 대원들이 어떻게 퇴선 유도를 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려는 거의 없어요. 이 재판부의 이 판단을 보면은. 더구나 선장과 선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간 상태에서 외부에서 온 경비정이, 더구나 손이 모자라는데 바다로 막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을 주워 담다시피 해가지고 구조하는데 그때 172명을 살렸습니다. 이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불가능한 퇴선 유도를 위해서 배에 올라가서 우왕좌왕 하다가는 살려야 될 사람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욕을 막 먹었을 거예요. 우선 선장과 선원들이 다 도망을 간 상태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가 급속도로 기울고 있었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척밖에 없었다는 거, 구조정이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선들이 도우러 왔습니다만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다. 시간 제한, 인원 제한, 그리고 선장, 선원이 도망간 상태였다는 거. 이 상태에서 172명을 구하고 나중에 항공대가 와서 이분들은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용감하게 또 배로 올라갔어요. 언론이 자꾸
배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기울어가는 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 나와요. 유리창을 깨서 몇 사람 구출을 했습니다. 이건 다 생략하고 배로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구조하는데 그쳤다고 언론이 선동 보도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의 초동 구조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해경 해체를 명령을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해경 구조가 잘못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선동된 언론에 재판부도 넘어가고 이 대통령도 넘어가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작년 10월인데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전복을 했습니다. 13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7명이 생존했어요. 이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경구조선이 도착한 것은 사고가 난 37분 뒤였습니다. 세월호의 경우는 42분 만에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선이 도착한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7명이 구조되었습니다. 7명이 구조되었어요. 인천에서는. 그러나 세월호 때는 17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항에서 사고 현장까지 거리는 2km였고 세월호는 19km였습니다. 19km. 그리고 수중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인천의 경우 사고 72분 뒤고 세월호의 경우는 160분 뒤였습니다. 결코 늦다고 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월호는 인천 사고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 많았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피신하고 김경일 정장이 지휘하는 해경의 소형 경비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30분인데 이때 이미 배는 절벽처럼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어진 것은 10시 17분이니까 해경이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39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39분이라는 시간이 이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법원은 39분 동안 왜 전원 구출하지 못했느냐고 따집니다. 39분 동안 한쪽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 구조하고 다른 대원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배가 90도로 막 기울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조타실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미끄러져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미 기울어진 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배치했다가는 172명도 뭘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배가 39분 만에 넘어지는데 배가 기울어가는 그 배가 아주 6,000톤이니까 큰 배입니다. 이 바다에서 쳐다보면 큰 아파트 정도 됩니다. 이게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그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아마 병력을 투입했다가는 정말 살릴 사람 다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일 정장은 미국 같으면 훈장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수갑을 감옥에서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이제 귀착이 되었는데 물론 2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첫째 언론의 선동 보도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억울한 사람. 김경일 정장 172명을 살리고도 감옥에 가 있는 김경일 정장.
김경일 정장, 사람을 살리고도 감옥에 가 있는 김경일 정장 생각을 하면은 이번 재판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국가가 선동에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사이 정권이 반군 선동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쿠데타 문서인 것처럼 선동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어요. 특히 여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동에 국가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주는 것이고, 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선동과 권력이 합쳐지면 가공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국가 배상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것이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